신스보르입니다. 우리는 3편에 걸쳐서 AM과 RM의 이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원리도 사운드도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도 이제는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AM과 RM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지원하더라도 RM만 지원하는 경우가 많죠. 적어도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많은 이론 해설들에서는 사인파를 기준으로 해설하곤 하는데 그것이 원리를 이해하기에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실제로 링 모듈레이션을 써보려 하면 이론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자주 벌어지고는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론과는 다른 상황은 아닌데 사인파로만 원리를 이해했던 분들께는 다소 받아들이기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킬로허츠 링 모듈레이터를 볼까요? 여기에서는 사인파를 사이드 체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이드 체인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듈레이터라는 것을 다른 오디오 신호로 대체한다는 뜻입니다. 이번엔 시트러스를 볼까요? 트러스에서는 사인파 외에 다른 파형으로도 링 모듈레이션을 걸 수 있습니다. 이번엔 멜다 프로덕션은 어떻습니까? 이 플러그인은 사이드 체인도 지원하고요. 그리고 사인파 이상의 배음을 가진 파형도 지원하고요. 링 모듈레이터의 직병렬 설정도 가능합니다. 마치 기초 이론은 우리 중에 최약체였지 라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이론과 전혀 다른 내용이랄 게 없는데 말이죠. 일단 캐리어의 배음을 하나 늘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화면은 시트러스의 배음 편집창인데요. 이렇게 선을 하나 늘려주면 배음이 하나 늘어납니다. 세럼에서 보았던 것과 아주 흡사하죠. 이 오실레이터를 고정 주파수 300Hz로 출력해보도록 하죠. 일단 변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력해보면 기음은 300Hz입니다. 이 배음은 몇 Hz일까요? 배음을 설명드릴 때 언급드렸습니다만 이 배음은 기음의 2배입니다. 때문에 300Hz의 2배인 600Hz가 되겠죠. 하지만 이번 예시는 공부하기 더 편하게 네 번째 배음을 올려보겠습니다. 4배음의 주파수는 기음의 4배인 1200Hz가 되겠습니다. 모듈레이터를 담당하는 오실레이터는 사인파로 하겠습니다. 이 사인파 역시 고정 주파수로 설정하는데 이번에도 계산하기 편하게 100Hz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측파대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링 모듈레이션을 통해서 상측파대와 하측파대가 발생하죠. 배음의 개수로 이야기하자면 2개의 배음이 생성됐었습니다. 자, 이제 모듈레이션을 올려보면 네 개의 배음이 생성되네요. 앞서 캐리어에서 설정했던 300Hz와 1200Hz 모두에 대해서 측파대가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좋습니다. 여기에서 캐리어에 10배음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배음은 기음인 300Hz의 10배니까 3000Hz가 되겠죠. 10배음을 올리고 변조해보니 마찬가지로 3000Hz 부근에서 측파대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값은 당연히 캐리어와 모듈레이터의 합과 차 2900Hz와 3100Hz가 되겠습니다. 다시 10배음을 지워보겠습니다. 이제 전처럼 300Hz와 1200Hz가 되겠죠. 근데 이번엔 말이죠. 플러그인 소개도 드릴 겸 스트러스 말고 다른 걸 꺼내보겠습니다. 멜다 프로덕션은 링 모듈레이터입니다. 멜다 프로덕션의 링 모듈레이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멜다 프로덕션 플러그인이 다 그렇긴 합니다만 설정이 정말 자유롭기 때문에 사운드 디자인 측면에서 얻는 이점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치명적으로 못생긴 게 유일한 단점이죠. 일단 이 플러그인을 불러왔다면 시트러스가 캐리어이고 이 플러그인은 모듈레이터가 되겠죠. 시그널 플로우를 세세하게 따져보자면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편의상 이렇게 알고 넘어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기에서 100Hz로 프리퀀시를 설정하면 시트러스에서 설정한 모듈레이터와 세팅이 같아집니다. 근데 보시면 파형이 여러가지 있죠. 지금까지 모듈레이터를 사인파로만 배웠는데 조금 당황스럽죠. 그리고 파형을 다르게 선택하고 연주해보면 더 당황스럽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모닉스 모드를 선택하면 가산합성처럼 사인파를 직접 쌓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시트러스에서 보았던 이 배음을 쌓는 화면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지금 세럼 강좌를 진행 중이니까 세럼으로도 보여드리자면 바로 이 화면이 되겠죠. 자, 지금 세팅에서 모듈레이션을 걸어보면 아까 봤던 측파대가 그대로 형성됩니다. 이 플러그인에서도 모듈레이터의 주파수를 100Hz로 설정했으니까요. 여기에서 기음을 지우고 2배음을 올려보겠습니다. 2배음은 기음인 100Hz의 2배니까 200Hz겠죠. 올려봤더니 지금까지 배웠던 계산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곳은 300-200인 100Hz, 그리고 그 위는 300 플러스 200인 500Hz가 됩니다. 그렇다면 3배음, 4배음까지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여기에서 기음과 2배음을 모두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기음과 2배음에 해당하는 합과 차가 모두 출력됩니다. 자,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모든 배음을 다 올려주면
이렇게 배음이 꽉 차게 되겠죠. 그리고 계산법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샘플의 링 모듈레이터를 걸었을 때도 소리가 왜 이렇게 변하는지 전혀 당황하실 필요가 없겠죠. 일단 지금 이 모양을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하측 파대의 주파수는 700Hz입니다만 좀 의문이실 겁니다. 지금 모듈레이터는 보시다시피 1000Hz인데 계산법에 따르면 하측 파대는 마이너스 700Hz여야 합니다. 그 마이너스 700Hz가 지금은 700Hz로 출력된 겁니다. 20Hz부터 천천히 올려보자면 하측 파대가 0Hz를 찍고 다시 올라오죠?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 신디사이저에서 마이너스 출력은 위상 반전 출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AM, RM, FM에서는 이 현상을 폴드 오버라고 부릅니다. 잠깐 말이 샜는데 어쨌든 스펙트로그램상의 이 모양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제 기타 샘플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소리에 브리걸 스타일의 밴드 패스 필터를 하나 걸어서 확 깎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링 모듈레이션을 걸면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요. 이 모양도 잘 봐주세요. 이제 다시 300Hz 사인파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다시 기타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다시 사인파를 재생해 볼게요. 자, 이제 Q값을 확장해보면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아마 사운드 디자인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링 모듈레이터를 걸었을 때 소리가 이처럼 마치 디스토션처럼 찌그러지는 현상을 이미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까지 해온 계산 방법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이 예시를 통해 깨달으셨으리라 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보아온 모든 예시들이 모듈레이터와 캐리어의 합과 차라는 단순한 규칙에서 조금도 벗어나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온 사운드 디자인 편이었습니다만 이론에서 봤던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론편의 연장이었기도 하죠. 사실 이론편부터 이번 편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이 AM과 RM의 모든 내용들은 아닙니다. 더 다루고 싶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이건 FM을 설명할 때 함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M과 RM은 일단 이번 편으로 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신스브루였습니다.